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내용인데요. 이제 회장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쭤보는 건데, 여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오래 장사도 하시고 이제 상인회를 이끌면서 가장 뭐 보람 있었던 기억,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힘겹거나 어려웠던 좀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랄까, 사람, 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만 뭐 이렇게 편하신 대로 그 말씀하시죠. 보람이라고 뭐 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제 처음에 시장을 상인회를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예산을 따올 때는 시장 활성화해서 따왔으니까 그런 게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 상인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걸 만들어 주는 거고, 또 내가 상인회 회장이니까 나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런 게 그 상인회가 존재하지 않고 상인회 회장이 없으면은 내가 봐서는 이게 희지부지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강압이 안 되죠, 그렇게. 333개가 있어요, 전통시장이. 서울에 300개가 넘게. 예. 그래 있는데 실제로 서울 상인협회 등록된 거는 130 몇 개, 141개밖에 안 돼요. 등록된 게. 그 등록 안 된 시장들은 그런 예산 하나도 못 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의 풍파나 변화에 이제 그렇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상인협회 이제 연 회비도 내고 하면서 서울시랑 교감도 하고 이제 서울시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서울시 상인회 회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회원이 안 되면 자격이 없으니까 어떤 요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다 따와도 시장 활성화 뭐 만들어 놓으면은 손님들한테 이득이 가고 상인들한테 뭐라도 좀 장사 더 잘 되게끔 하는,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하고 뭐 저런 골목형 사업도 하고 이래 하는 것도 해서 상인들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환경 개선이 되니까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람을 할 수 있고, 좀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상인들하고 이제 이끌어 나가면서 부딪혔을 때 내가 왜 뭐 잘나서 뭐 똑똑하다 내가 회장을 해서 내가 너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라는 거 할 때 많은 걸 하죠. 왜냐하면은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좀 제가 잠깐 여쭤보면 33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인회를 갖춘 시장은 100여 개밖에 안 되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상인회를 하면서도 뭐 그런 갈등이 있고 하는 게, 어쨌든 상인회라는 거는 그 목적이 시장의 발전을 위한 건데, 저는 왜 상인회를 조직되지 않지라는 궁금증도 있고, 상인회가 조직이 되는데 왜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지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제 상인회라는 게 있으면은 회비를 내야 되고, 또 회비를 내야 되고, 회비 안 내는 데는 어차피 회원 자격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이라도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내가 처음에는 10,000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00원 받다가 15,000원 올렸다가 이제 2012년도인가 어닝해놓고 나서 이제 사업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00원씩 30,000원 올리자. 그러니까 30,000원 하면 난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운영해서 시장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은 너 내 돈 가져와서 너 뭐 했어? 어디다 다 써? 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개 중에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우리 이제 상인 회장들도 내가 어제도 같이 모임도 하고 했지만은 뭐 하려고 그렇게 이질을 하냐? 누구를 위해서? 힘이 좀 빠지겠네요. 누구를 위해서 이질을 해야 되냐? 영원 욕대를 먹고, 해야 당연히 했다고 할 일이라 생각하고 상인들은 생각하는 거고, 예산 몇십억 따와야 따올 줄도 몰라 상인들은. 그 주차장도 해놓으면은 예산을 따다가 32억 따다가 했잖아요. 내가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주차장도 하고 지붕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 다 손님들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장사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시잖아요. 상인들도 사실은 주차장도 생기고 지붕도 생기고 하면 야 이거 좋은 거다라는 거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큰 소리 나고, 또 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와서 봐라. 또 우리가 교육을 하든 뭐 저런 사업을 하든 하려고 그러면 자보다 10% 들어가야 돼요. 1,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100만원이 들어가야 돼. 그런 돈을 다 투입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송도 해보고 예. 내가 배송 기사도 두고 센터장도 두고 매니저 3명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료 배송 이제 해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예. 그것도 내가 3년을 했나? 근데 지금 안 하시네. 예, 지금 올해부터 내가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 회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부담이 이제 첫 해는 10% 그다음 30% 들어가니까 부담이 많은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직원들 쓰는 것도 전부 다 예산을 저 중소기업청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월급 급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장 상인들 돈까지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너희들 갖다가 또 월급 받아 먹고 있질 하나 않냐 이거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막 이야기하고 하면은 진짜 열받치죠. 약간 소통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힘이 좀 빠지시겠네요. 그럼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내가 뭘 일이라 해야 돼. 뭐 잘났다고. 내 스트레스 받고 내 병 나면은 내가 뭐야 내만 손해인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임원들은 회의하다 보면 이제 다 알고자 한데 상인들은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저께도 가서 내가 뭐 이야기도 하고 좀뭐 회비 안 내가지고 회원값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 좀 뭐야 은인 같은 것도 사용 못하게 한다 하고 이제 총회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의결 해가지고 너는 손해 봐야 된다 하고. 또 그럴 때는 엄격하시고. 근데 그건 유명해. 저에도 은희 그 사업할 때도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5집에 세비를 안 냈어요. 예. 그 밑에서만 쫙 내가 해갖고 내놨다고 공사를. 그랬더니 구청 가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민원 들어와가지고 회장님 들어와 그래. 왜 그러니까 그 사람 5집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거야. 그 구청한테 그래서 나는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너들은 못 해줘. 너들은 회원 자격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팽개치고 왔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업이 아니다. 회장님이 하시는 대로 한다. 나한테 어깨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저들이 아예 소리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모님 내가 와서 통사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 밀린 회비 300 얼마가 밀린 거 하고 10만 원 찬조금하고 각서 쓰고 그래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해줬어요. 5집을. 소비자들이 보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회비 안 돼. 저거 안 해주는데 소문이 나니까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난 그게 내가 딱 해버리기 때문에 그 상인들도 그건 알지. 뭐 말 안 들으면 내가 배제시킨다는 거를. 그리고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거는 네. 그때 들어오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플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사진도 이렇게 그 가게 사장님 사진도 이렇게 현수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그 이제 저 골목길 사업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실어놓으면은 소비자들도 인식하기를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물건 판단할 표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전체를 쫙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던데. 그걸 내가 이제 그 굳이 사진 찍으러 오라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건 빼버리고 여기다가 저거 해가지고 포샵 해가지고 다 해서 올려주거든요. 자기 상품 들고 와서 그거 찍고 하니까 그 자긍심도 있고 소비자들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 저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자, 저런 사업 저렇게 해보자, 별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뭐 서로 이제 연합회가 있으니까 성북 연합회 이제 회장들이 하면 서로 공유하고 이제 시장 매니저들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월급을 좀 매니저인데 시장 와서 이제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매니저도 모아서 공유해서 참 사업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접목시키는데 좋더라 반응이.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공유해서 하는 거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럼요. 예,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인물, 사람, 사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근데 여기 벌써 여기서 30년을 넘게 계셨으니까. 저는 뭐 특별 인물 보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장이동 새마을공고라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사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4년 됐는데 그 이제 마을공고 자체가 이제 하는 사업을 많이 해요. 그 노인정에 뭐 연탄 옛날에 연탄 넣지 이제 석유 때문에 석유 사주고 이제 잔치 해주고 그런 그게 이제 지역 그 자체가 뭐냐 새마을 자체가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 돈을 갖다가 돈을 불려 가지고 버는 것에 대해서 다 환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합처럼 출자금 있어요. 출자금에다가 이제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이제 뭐 어린이 행사한테 5월달도 어버이날 행사했을 때 학교 여보면 한 몇천 명씩 오거든요. 그 2천만 원, 3천 원짜리 가지고 그 이제 선물도 주고 행사도 하고 그런 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걸 이제 보고 그래서 나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상윤회랑 그 새마을 일금고랑 같이 뭐 이렇게 그렇죠. 협력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권도 거기서 판매하는 게 그 말고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저 MOU도 맺어놓고 저한테 나도 이제 그 이사로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전부 다 시장에 일어난 일은 말고가 다 유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뭐 구의원도 하고 저 했지만은 하는 생각이나 마인드가 있는 게 좀 뭐랄까 다른 생각보다 많이 하고 지역 하는 사업 하는 걸 많이 저래서 그래서 나도 그걸 내가 하는 사람을 많이 배웠죠. 이사장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공과 이제 지주가 3개예요. 네. 그 상품권도 팔 때 보면은 한 점포당 1억씩밖에 못 팔아 한 달에. 아, 그 제한이 있구나. 그럼요. 있는데 그 뒤쪽에 저 본점 이쪽에 안 가 여기 있을 때는 며칠도 안 가. 2, 3일 여기 다 팔려요. 그래서 내가 중기청 가서 더 팔리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고도 판매하면 수수료 들어오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그 상품을 수요일마다 회수를 해요. 네. 회수해가지고 이제 환전을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0.4% 들어와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말고 같은 말고도 이제 이거만 수수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말공고라는 게 어차피 지역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옆에 다 있어도 이제 말공고 난 주거를 많이 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개설을 해서 거래하금 좀 해주죠. 서로 윈윈하는. 그렇죠. 느낌. 예. 그 이제 인터뷰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도 이 시장이 장이 전통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상인회가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그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뭐 후계자라든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또 사실 인재가 또 필요하고 하실 텐데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임원들도 고민하고 있고 저거 계시죠. 하니까 예. 뭐 나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나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 하라고 해도 마땅한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이. 다른 시장들 보면 서로 회장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뭐 쉽진 않아요. 시간 다 뺏겨야 되지. 장사 못하지. 이게 또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겸비돼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도 내가 뭐 가게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올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 재생 사업 하는 것도 어차피 내가 주가 안 되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구청하고 계획사업계에서 써서 올려가지고 앞으로도 뭐 1년이 아니라 몇 년은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으시네. 이제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해도 할 일이니까 해보자 했는데 너무 힘들어. 요번 같은 경우도 조합하고 내가 이제 합의 보고 좀 하는데도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정말 BDM 만드니 뭐 어쩌니 해가면서 나한테 각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 안에서도 참 그럼요. 그런 게 많네. 큰 이거 그래서 내가 뭐 합의 보는 것도 구청 그 담당 과장 불러놓고 그렇게 합의 봐가지고 하려 그래. 내가 그런 소리를 왜 들어? 내 조합도 그래서 나는 요만큼이라도 저거 나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그거 뭐 돈 몇 푼 받아 뭐 돈 받은 소리 듣냐? 나는 안 한다. 그 구청 과장 딱 서울시 아니면 시에 담당 앉혀놓고 합의 봐서 저걸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군요. 그럼요. 그걸 받아도 합의를 해서 받아도 문제.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어떻게 놔줄 거냐고. 쉽지 않거든 그런 게.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차피 해야 되고 나는 어차피 상인들이 쫓겨나는 입장이고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할 때도 없고 하니까 단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다른 데가 사업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주자. 단 100원이라도 하나 더 받아주자. 그런 쪽에 내 생각에는. 그래야지만이 상인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욕심에 막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물어봐갖고 그 일일이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